네, 오늘은 이 전기차를 구매 고려 중이신 분들께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은 기아 EV6 GT 라인 모델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인데, 이거는 제가 한 2년 전쯤에 장기 렌트 신차로 출고받아서 현재까지 잘 타고 있는 모델입니다. 2년 동안 75,000km 탔어요. 엄청 많이 잘 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운전을 시작하고 뭐 대략 한 20년 동안에 차량을 한 30대 정도 바꿔가면서 탔었습니다. 이제 물론 거의 보통 한 2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2년을 넘어본 차량이 없습니다. 가장 오래 탔던 거라고 하면 바로 직전에, 물론 이거랑 같이 동시에 유지를 했던 거지만 직전에 이 포르쉐 타이칸 차량이 1년 8개월 정도 유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저는 전기차 마니아로서 전기차에서 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강제로 좀 오래 유지를 했었던 면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요 기아 EV6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선택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는데도 제가 이 차량을 지금 아직까지도 이 기변증 없이 잘 타고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고 조건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한 번씩 말씀드리다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너무 SUV스러운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SUV스러운 디자인, SUV라고 하면 일단 조금 둔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는 그냥 뭐 일반 소렌토, 산타페, 뭐 스포티지, 투싼 이 정도 느낌만 해도 사실 그냥 제 생각에는 살짝 좀 둔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SUV 형식이 싫은 이유는 또 타고 내릴 때 좀 불편합니다. 소렌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스포티지, 투싼만 돼도 저는 타고 내릴 때 조금 불편해요. 일단 제가 키가 178 정도 되는데, 이제 제 기준에서도 껑충 뛰면서 약간 타야 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싫었고요.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EV6는 살짝 애매한, 왜 우리 옛날로 따지면 제가 그래도 만족하면서 탔던 차량 중에 하나가 정말 오래된 카렌스, 제가 130인가 160인가 주고 산 카렌스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한 5년 됐나요? 5, 6년 됐나요? 그 카렌스 차량 굉장히 만족하면서 탔던 차량인데, 지금 딱 이 EV6가 그 정도의 좀 포지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타고 내리는 그 높낮이도 그렇고 차량 크기도 조금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고, 아마 큰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거기서 차박한다고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거 누가 혹시 재원 같은 거 좀 비교해 주실 분 있으면은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좋겠는데, 진짜 비슷한 느낌입니다, 카렌스랑. 그래서 저는 너무 SUV스럽지 않은 디자인과 너무 SUV스럽지 않은 어떤 그런 포지션 때문에 EV6가 좋았던 거고요. 그러면 이 EV6랑 형제차인 현대 아이오닉 5가 있잖아요. 근데 왜 아이오닉 5를 선택하지 않았냐? 일단 저는 이 외관 디자인은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더 세련됐다? 라는 느낌이고, 이 EV6 디자인은 조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오닉 5가 좀 더 정돈된 느낌이 있어요. 얘는 좀 억지로 멋 부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억지로 멋을 막 부렸는데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라면, 이 아이오닉 5는 그냥 좀 세련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 EV6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저는 지금 2년 동안 한 75,000km를 탔으면 연간 주행거리가 상당히 긴 편이잖아요.
이 정도면 상당히 긴 편이죠. 그래서 제가 마음 편히 타려고 키로수를 무제한으로 놓고 출고를 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기로는 그 현대에서 자체적으로 그 운영하는 중고차 시스템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아에는 이 기아 렌터카가 있어서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 그 렌터나 리스로 출고할 때는 그냥 일반 이런 캐피탈사, 무슨 카드사도 있을 것이며 무슨 캐피탈 뭐 이런 회사들 많죠. 그런 데를 끼고 혹은 그와 한 번 더 거쳐서 어떤 플랫폼이나 뭐 중간중간에 그 에이전시 이런 업체를 많이 끼면서 출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이렇게 기아 렌터카인가요? 이렇게 직영으로 하는 렌트카에서 출고를 하면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 부분은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뭐 당근이나 엔카나 이런 데서 사실 리스나 렌트나 뭐 그냥 심심할 때 제가 보는 게 그런 것들이어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기아 렌터카로 출고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홍보를 제대로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어쩌다가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것을 한 거지, 대부분 무슨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렌트카를 출고 받는데 요거 가격 차이 많이 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웬만한 뭐 중고차 살 때는 몇십만 원 또 아쉬운 상황이고, 신차 살 때는 뭐 100만원, 200만원만 할인해줘도 엄청나게 큰 할인이고, 그것 때문에 차량 모델까지도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이 렌트카에서는 사실 월 단위로 쪼개지다 보니까 그 체감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저는 4년짜리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보통은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보이기 위해서 60개월짜리로 많이 하시고 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에서. 조건은 완전 동일하게 해놔야 됩니다. 이 기간에 따른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간에 반납을 하게 됐을 때 이 남은 기간에 몇 프로, 30%면 30%, 40%면 40%, 50%면 50% 이렇게 위약금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 기간 자체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 기간을 똑같이, 그리고 키로수를 똑같이 놓고 이 기아 렌터카와 타 업체에서 캐피탈사든 카드사든 업체에서 비교를 했을 때 이 금액 차이가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한 5%에서 많게는 뭐 10%까지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더 날 수도 있고요. 왜냐면 더 나는 거는 사실 그 중간에 이 업체에서 어떤 마진이 높게 보면 높게 볼수록 그 무제한으로 열려 있는 거니까, 물론 무제한으로 하면 뭐 어쨌든 업계 시세가 있는 거라 그거 불가능한 일이지만 5%는 최소한 나는 것 같고요. 물론 일반 가끔 보면 더 저렴한 것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가끔 이렇게 뭐 특판 이런 식으로, 저는 근데 그 특판이라는 말도 잘 믿지 않기는 합니다만, 왜 기아나 어떤 그런 데서도 잠깐 동안에 차를 엄청 싸게 푸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뭐 좀 그 계약일 된 차량을 이렇게 뭐 중간에 승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더 이 기아 렌터카, 공식 렌터카보다도 더 저렴한 차량이 있기는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한 90% 이상은 무조건 이 기아 렌터카에서 출고하는 게 이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렌터카 출고 고려 중이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렌터카 업체들 아니면 중간에 그런 어플이나 이런 데서 요즘 많이 광고하는 그런 어플들 있죠. 그런 어플들이나 아니면 이런 영업사원들 통해서 가격도 비교해 보시고, 최고 마지막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기아 렌터카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견적을 넣고 비교를 해 보세요. 무조건 저렴합니다. 장담합니다. 최대한 좀 합리적인 조건으로 출고를 하고 싶은 마음에 기아에서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와 기아 둘 중에. 이거 말고는 타 업체는 사실 이런
공식 자동차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 세 번째는 제 개인적인 징크스 같은 건데, 제가 지금까지 차량을 엄청나게 많이 바꿔오면서 이 기아 차량에 대해서 또 하이패스다. 잠시만요. 총 사용 금액은 3,330원입니다. 이 개인적으로 제 징크스 같은 건데, 제가 차량을 엄청나게 많이 바꿔오면서 기아 차량에서는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사소한 문제라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아 차량을 탔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중간 뭐 딱 까먹는 것도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모닝 탔었고요. 모닝 2대 탔어요. 3대 탔습니다. 정확하게. 와, 또 까먹을 뻔했네. 그 수동 모닝까지 한번 탔거든요. 모닝 탔었고, 그리고 레이도 파란 거, 은색, 흰색. 레이 3대 탔었고요. K3 안 탔고, K5 한 대 탔었고요. 가스로 된 거. 그리고 K7 가스 한번 탔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건가? 그런 거 같네요. 일단. 네. 그리고 이 EV6 요거를 탔던 것 같은데, 이 지금 탔던 기아 차량들이 다 구형 모델, 다 옛날 거. 그러니까 옛날이지만 그때도 옛날 차들. 뭐 모닝 같은 경우에는 100얼마인가 200얼마 주고 타왔던 거고, 레이 같은 경우도 물론 신차 출고한 것도 있었지만 저기 엄청 오래된 차, 그 당시에 뭐 600얼마인가 뭐 이렇게 주고 샀던, 뭐 어쨌든 그 당시에도 옛날 것들, K5는 말할 것도 없고요, K7도 말할 것도 없이 그 시대에도 구형을 탔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도 유독 제가 뭐 BMW, 뭐 현대, SM5 그리고 GM 대우차 소소하게라도 문제가 있었는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기아에서는 유독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기아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저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만은, 이제 예전 분들은 기아차 고장 안 난다라는 또 말이 있기는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몰랐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기아다. 그래서 이 기왕이면 이제 EV6를 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잔고장 단 한 번도 없이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본질적인 문제로 가면, 전기차인데도 주행 조건, 그러니까 장거리를 많이 뛰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EV6를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00V 시스템이, 저는 사실 이거 잘 모르고 그냥 신형이길래, 페이스리프트가 이제 신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신형이길래 그냥 빠르게 출고를 한 건데, 이 800V 요거 아니었으면 상당히 애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차량을 2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 그 주말에 타는 차는 사실 전기차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메인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메인이죠. 제일 많이 타니까. 메인으로 타고 있는 EV6 차량, 차량은 800V 이상이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800V 차량이 이 아이오닉 5랑 EV6랑 또 뭐 있나요? 뭐 테슬라 차량도 아니고, 이거 타이칸 차량이 800V였고, 그거 말고 또 있나요? EQS, EQE 이런 거 800V인가요? 그런 거 아닐 것 같은데. 800V 차량 없죠? 이거 충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급속 휴게소 350km 짜리 나오는 거, 여기에서는
일단 소변은 마음 편히 소변은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변은 마음 편히 못 놉니다. 그리고 라면 마음 편히 못 먹습니다. 그 정도로 충전 속도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집밥이 없어도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350km짜리가 거의 없죠. 많이 없죠. 휴게소에만 있지 사실 많이 없어서 그거는 약간 이제 논외이기는 하나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장거리를 많이 뛰는 저로서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차량 자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적재 공간, 수납 공간, 적재 공간 딱 좋습니다. 저한테. 저는 많이는 필요 없어요. 뭐 소렌토처럼 산타페처럼 큰 차는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한 90% 이상은 혼자 타기 때문에 많이는 필요 없는데, 그래도 가끔 그래도 승용차로서는 조금 아쉬울 때가 있는데, 이럴 때 한 번씩 뭐 짐 같은 거 옮길 수 있는 거 장점이고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이 티닝 디핑이라고 하나요? 그 턱걸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제가 한번 옮길 때 굉장히 뿌듯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거 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 중고로 구매할 때 그거 두 개 딱 띄어갖고 억지로 들어갔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여기 뒷자리에 카시트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꾸역꾸역 두 개를 분리해갖고 탔을 때 딱 적재했을 때 와 너무 뿌듯했다 라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적재 공간에서는 이 정도면 너무나 충분하고, 그리고 요 승차감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주말에는 모델 Y 주니퍼 차량을 타면서 이렇게 직접적인 비교가 되겠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비교를 하면 그 두 개 비교 영상은 좀 따로 올려야 되겠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편한 거는 얘가 더 편합니다. EV6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거리 많이 뛰고 메인으로 타기에는 이 EV6 차량, 이 차량이 더 적합한 차량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EV6 차량 뭐 생각 중인데,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다. 흔하지 않아요. 맞아. 이것도 그래도 나름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지금 주니퍼는 좀 민망할 때가 많아요. 모델 Y 주니퍼는 너무 민망합니다. 왜냐면 막 주차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그 똑같은 차 있으면은 괜히 그냥 가능하면 좀 딴 데다 대고 싶고, 옆에 막 차 지나가면 괜히 바짝 옆으로 같이 신호대기 하기는 싫고 이런 거 있는데, 걔는 그런 부분에서 흔하지 않아서 오히려 테슬라보다 흔하지 않아서 좋다. 전기차 구매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저처럼 장거리를 많이 뛰는데 충전 스트레스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너무 흔한 건 또 싫고, 그리고 적재 공간 적당하고, 왜냐면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그냥 기아차 아무거나 전기차면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EV3는 물론 가성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작잖아요. 작아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작은지 안 작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작아 보이기 때문에 거기선 탈락이고요. EV5는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껑충해요. 너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SUV 같은 이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개인적으로는 조금 별로고, 요 EV6나 아이오닉 5 같은 요 정도 포지션이 저한테는 조금 맞지 않나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현대 렌터카가 있었으면 저는 아이오닉 5를 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오닉 5도 장점은 요거 중간에 그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중간에 얘를 뒤로 밀었다가 했다가 해서 좀 열받으면 그냥 이쪽으로 나가기도 좀 편할 것 같고, 만약에 저처럼 렌터카가 아니고
그냥 가격에서 아이오닉 5가 괜찮다. 그럼 아이오닉 5가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괜찮은 차인 것 같기는 하네요. 디자인이면 디자인, 뭐 실용성이면 실용성,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디자인 이쁘잖아요. 저는 그 아이오닉 5 지금 새로 나온 거, 그러니까 페이스 리프트 된 거죠. 그거 보면, 그리고 휠 막 이렇게 팍팍 막혀 있는 거, 불판 휠 같이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거 보면 그게 20인치인가요? 그거 보면 진짜 이거를 바꿀 때는 아이오닉 5 차량으로 바꾸는 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왜냐면 그 디자인이 좀 이뻐요. 저는 그거 좀 타고 싶어요, 그거.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혹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거 관련해서 좀 의견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언제 이렇게 내려가 있었냐?